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기억이 오래 남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망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망각이란 잊어버린 기억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망각의 의미인데, 학술적인 용어를 보면 기억한 정보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인출이 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은 하고 있는데 우리 장기 기억은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인출하지 않는 현상을 망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망각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망각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태설이고요. 하나는 간섭설인데 먼저 세태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태설은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빙하우스죠.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공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단기 기억, 지금으로 치면 작업 기억이죠. 이 기억이 어떻게 망각이 되어지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단기 기억에서는 18초 동안에 급격하게 망각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18초 이후에는 천천히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 반면에 간섭설은 뭐냐면, 인간은 이제 자연스럽게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장기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이게 인출이 안 될 뿐이고, 그 이유는 학습한 그 정보들 간에 서로 간섭이 되기 때문이다. 방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젠킨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해상 실험을 했는데, 해상 실험이에요. 어, 두 집단을 나눴습니다. 그 A 집단과 B 집단을 했는데, A 집단은 아침에 공부를 하게 했고, 쉽게 말하면 그 B 집단은 저녁에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A 집단은 일상생활을 하게 해서 어느 정도 몇 시간 지난 이후에 저녁이나 이 시간대 아침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게 했고, 그 저녁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잠을 자게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수면 이후에 실험을 이제 기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둘 다 기억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둘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수면을 취한 집단에서는 그 감소한 것이 A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집단은 아침에 공부를 하고 낮에는 일상생활을 했던 다른 과제를 수행했던 일이 많았겠죠. 수면은 그런 과제를 수행했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침에 공부를 했던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했던 과제 수행의 어떤 정보들 간에 서로 간섭이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저녁에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간섭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태설과 간섭설, 이 두 가지의 망각의 원인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간섭설에는 두 가지의 간섭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행 간섭이고 또 하나는 역행 간섭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행 간섭은 이전의 정보가 최신 정보의 인출을 방해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바뀐 전화번호로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전화번호가 계속 기억이 나서 바뀐 전화번호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미켄스라는 학자가 그 실험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어떤 실험이냐면 AB 집단을 두 집단을 나눠요. 그래서 B 집단에는 영어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영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A와 B 집단에 독일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독일어 공부를 한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잘 기억하고 있고 망각했는지 그 부분을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B 집단에서 망각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영어 공부를 했던 것이 독일어 공부하는데 간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했던 내용이 망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행 간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행 간섭은 순행 간섭의 반대가 되겠죠. 최신 정보가 이전 정보의 인출을 방해하는 겁니다. 또 실험을 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어서 두 집단을 둘 다 영어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에 B 집단만 독일어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 이후에 두 집단이 영어 공부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영어 공부에서 얼마나 망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B 집단, 즉 독일어를 뒤에 공부를 시켰던 그 집단에서 영어 공부에 대한 망각이 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역행 간섭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학습 과목과 학습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학습 내용과 그 과목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 방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망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후의 학습 내용이 서로 다른 과목으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을 공부한 이후에 수학과 전혀 관계없는 영어를 공부를 한다든지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수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비슷한 어떤 개념들이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초두 최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라는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A는 처음에 공부를 하는 거라서 공부가 잘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공부를 할 때는 A 공부하는 것 때문에 B가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순행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방해를 받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C를 공부를 할 때는 어, C를 공부를 하다 보면 B가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C는 이제 기억이 잘 나는데 B를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두 최신 효과라고 하거든요. 처음과 마지막 것이 이제 기억이 잘 남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끊어주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A 공부를 하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끊어주고 그 다음에 B를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끊어주고 그 다음에 C를 공부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분석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잘 될 경우에는 A, B를 함께 공부를 하고 순서대로 A 공부하고 나서 바로 B를 공부해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로따로 공부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충분하게 쉬어주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학습인데 반복학습은 학습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뇌과학에서도 반복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복학습은 내가 잊어버릴 때쯤 돼서 다시 보게 돼서 다시 기억하게 되고 또 잊어버릴 때쯤 돼서 다시 보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억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럼플 포인트입니다. 학생들마다 이제 망각의 습관이 있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역사 공부를 했는데 1단원에서 내가 5단원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는 학생도 있지만 어느 단원은 정리가 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고 어떤 단원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초두 최신 효과 때문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지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잊어버리는 인출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들이 발견해낸다면 괜찮은 학습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습을 촉진하는 것과 망각을 예방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를 충분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인출이 가능한 그런 학습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이 땅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